기후변화 파트에서 지구 외적 요인 세 가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반복 시청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장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골라서 잘 선택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이 그림은 일단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 지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건데, 이제 옆에 써놓은 것처럼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이 공전 궤도를 옆에서 비스듬히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전 궤도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심률이 아주 작은 타원인 거죠.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심률이 매우 작은 타원, 그러니까 거의 원에 가까운데 살짝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일점일 때, 근일점일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위에서 본 그림과는 다르게 자전축이 표현이 안 돼 있죠. 그거는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지금 자전축이 이쪽 방향에서 뚫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표현을 해놓은 게 이쪽 방향을 지금 꿰뚫고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더불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공전궤도를 이제 옆에서 지금 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요렇게 뚫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점점점점, 이걸 지금 여기선 이렇게 뚫고 점점점점 들어갔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현재 지구는 어떤 상태죠? 현재 지구는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를 더 똑바로 내리쬐는, 태양 복사가 더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이제 여기가 원일점이니까 굳이 원일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인 그런 상황인 거죠.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반대죠. 남반구 쪽이 상대적으로 태양을 이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 복사가 더 남반구 쪽에 똑바로 내리쬐다 라고 이제 본 수업에서 보통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 굉장히 복잡하죠. 보조선들을 좀 많이 그어놨는데요. 이 보조선들을 하나씩 다시 그려가면서 이 보조선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자, 요 상황, 지금 위에 있는 요 공전궤도를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때 자, 처음으로 그은 선은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요 파란색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태양의 공전 궤도면이 있죠. 태양의 공전 궤도면, 이 공전 궤도면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지구랑 요 선이, 이 양쪽에 있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선이 있죠. 이 선에 대해서 공전 궤도면을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직인 선을 그은 거고요. 지금 이 두 번째로 그은 요 파란색 선이 이제 공전 궤도면을 연장시킨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어딘가, 이 방금 전에 그은 선을 연장을 시켰을 때 그 끄트머리에 이 태양이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은 선은 눈치를 챘겠지만 이제 자전축입니다. 자전축. 그리고 이건 자전축에 대해서 좀 수직한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구 적도.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조그만 그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나타낸 선은 뭐냐면 지금 적도로부터 똑같은 각도로 북쪽만큼 올라가 있고 남쪽만큼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건 북반구 중위도 지역 그리고 남반구 중위도 지역을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은 위도만큼이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 선으로 다시 각도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각도의 의미는 뭘까요? 이 각도의 의미는, 자, 위에서 하나 더 표시해 보면은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그렇죠? 지구 공전궤도에 대해서 수직한 선과 그리고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이제
지구 자전축이 경사각이 될 겁니다. 그림에서 0.5도로는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23.5도가 되게끔 기울여서 그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 건 지구 자전축이 뚫고 들어가는 지점 중에 하나니까 이제 북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시한 요거는 점을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요 테두리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도 부근을 표현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이 점이 만나는 보라색 점이 만나고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이제 적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꼭 순서는 상관없고요. 순서는 상관없고 지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록색 지금 선 보는 지평선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 아래쪽은 안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반구로 보이겠죠. 반구로. 그랬을 때 지금 노란색 선은 태양 복사가 도달하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가 왜 두 줄로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태양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 지구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평행하게 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보게 되면요. 표시를 하나씩 해가면서 그리게 되면 현재 요 각도가 23도가 됩니다. 원래 23.5도지만 예, 그림의 한계로 23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지금 35도의 각도를 갖는 지점을 표현을 해놨어요. 35도. 여기도 이제 각이 똑같으면 똑같은 색깔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도 기울어진 상황이 되겠죠. 지구 자전축과 공중궤도의 수직인 이 축은 항상 이제 23.5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지역과 이 지역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위도가 되겠죠. 적도, 여기가 지금 적도잖아요. 이 적도에 대해서 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태양이 만약에 이쪽 방향에 있다면 이 북반구 전체 입장에 대해서 태양이 상대적으로 이 적도에 대해서 요만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23.5도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이때는 여름이 되는 거죠. 이제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을 할 텐데 이 위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방향에 이 위치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랬을 때 태양이 지금 이쪽 방향에 있다면 얘는 이때는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다시 반바퀴를 돌아서 이대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태양이 보일 테니까 이때가 낮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태양이 만약에 이쪽 방향에 있다면 그래서 태양 복사가 이렇게 도달을 한다면 이때는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이 상대적으로 이만큼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아까 몇 도라 그랬나요? 똑같이 23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겨울이라고 해서 23.5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가장 최대로 고도가 낮아질 때가 23도 실제로는 23.5도가 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다시 숫자 표시를 하면 여기 35도만 잘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북반구 35도인 지점을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가 여기 북반구가 여기고 남반구가 여기 마찬가지로 35도 북이 35도인 지점이 각각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관측자가 있는 이 수직한 축으로부터 이 각도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태양이 굉장히 수직으로 내리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겁니다. 태양은 지금 엄청 멀리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평선으로부터 이 각도를 재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평선에서부터 1도, 2도, 3도, 4도 쭉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각도를 남중구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위도인 지점이지만 이제 겨울철 태양이 이쪽 방향에서 비추게 되면 적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관측자가 위치한 지점의 수직인 지점으로부터 태양이 굉장히 비스듬하게 오고 있죠. 그래서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우리가 보기엔 더 낮게 뜨는 걸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 수직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 보조선으로 아까 그려놨던 파란 선 있죠? 그걸 이제 제거한 거예요. 그것만 제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공정 궤도면에서 좀 기울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지구 공정 궤도면과 지구의 적도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죠. 나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즉 자전축이 기울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의 같은 지점, 똑같이 35도인 요 지점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을 때랑 이쪽 방향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이 뜨고 상대적으로 낮게 뜨고가 결정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이제 계절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궤도 면을 표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공전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그림이 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황이 되게 되면 이런 상태로 돌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고요. 그랬을 때 현재가 이때가 근일점, 이때가 원일점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여름, 가을, 겨울, 봄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전축이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한 상황이라면,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디서든지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태양이 뜨고 지는 높이가,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하는 가장 높이 뜰 때의 고도가 우리 눈에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평선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평선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 각도, 이 지역에서도 이 각도, 똑같은 각도가 되겠죠. 똑같이 35도의 높이로 뜰 겁니다. 35도가 아니라 55도가 되겠죠. 55도. 90도에서 30도 뺀 만큼이 될 거예요. 요 각이 35도가 되겠죠. 이거는 동위각으로 알겠죠? 여기가 35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수직한 축과 얘 두 개가 평행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중고도는 90도에서 본인의 위도 35도를 빼면 그게 바로 이제 남중고도가 되겠죠. 그런데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태양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제시했던 방법이 조금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지금 이 방향에 있는 경우랑 이 방향에 있는 경우, 그랬을 때 이게 여전히 지구의 적도입니다. 그리고 자전축이고요. 그랬을 때 이 파란색이 공정 궤도면이에요. 이걸 아까 우리 봤던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이 그림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지구상에다 보조선만 더 그어 놓은 거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게 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태양이 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양을 지금 이 같은 위도상의 지점에서, 같은 위도상의 북반구의 똑같은 위도상의 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아이고 이게 지워져 버렸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태양이 여기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사실 실제로 태양은 지금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요 빛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다 어디서든 나란하게 이렇게 온다라고 우리는 기본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이거는 너무 짧게 그린 거예요. 훨씬 더 길게 그려야 돼요. 지구가 이만큼이고 태양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거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 어디서 보든지 간에 다 태양이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태양이 굉장히 일단 멀리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요런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지구상이 똑같은 위도가 되겠죠. 지금 북반구에서 똑같은 위도일 때 똑같이 35도인 상황입니다. 35도인 상황에서 우리 아까 봤던 대로 태양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각도로 뜨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의 지평선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만큼의 각도, 수직한 축에 대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남반구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35도 S인 지점에서 태양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태양이 두 개로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똑같은 태양인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향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는 물체를 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가리키는 방향이 비슷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를 가리키게 될 때쯤이면 처음보다 이 각도 차이가 굉장히 줄었죠. 근데 실제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각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평행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고요. 남반구의 입장도 지금 현재 여기 북반구에서 요 상황이 됐을 때, 즉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태양에 대해서 남반구의 같은 위도에 있는 지점과 북반구의 똑같은 동일한 위도에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남반구는 태양이 상대적으로 지평선에 대해서 낮게 뜨고 있고, 북반구는 지평선에 대해서 높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겨울이 되는 거고요. 북반구는 여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른 파일에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저장해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자전축이 수직한 상황이 되게 되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은 위도면, 적도로부터 지금 같은 각도만큼 올라와 있죠. 그럼 같은 위도라고 한다면 태양이 자기 서 있는 이 사람의 지평선에 대해서 이만큼의 각도, 이만큼의 각도니까 똑같은 각도죠. 그러면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계절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그림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한다고 하는 건데 벌써 18분이 되어 버렸어요. 자, 지금 요거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요 상황에서, 자, 관측자가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왜 동그라미로 표현하느냐? 사람은 점입니다. 점.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태양계나, 태양계가 아니라 공정궤도나 지구 자체의 크기에 비하면 사람은 점에 불과하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안 할게요. 여기 점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요 둘레 있죠? 요 둘레가 지평선입니다. 요 둘레가 지평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태양이 지나가는 궤도,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궤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구 자전축을 보조로 그어주면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지구 자전축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자전축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축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지구가 통째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이때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태양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잠깐 건드려 버려 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아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여기 있는 이 관측자가 봤을 때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방금 태양이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가 동쪽이고 당연히 이제 지려고 하는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이쪽은 이제 지평선상에서 북쪽이 됩니다. 이 끄트머리는 북극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우리의 위도만큼의 각도의 북극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자,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방향의 하늘을 이렇게 이쪽 방향의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선 시야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동서남북만 표현을 해놓을게요. 동서남북. 그랬을 때 자, 이게 남중을 하는 과정입니다. 동에서 떠가지고 지금 남중을 했습니다. 남쪽 하늘의 정 가운데 오게 된 거죠. 지금 정확하게 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정동인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조금씩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정서방향입니다.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방향이 북서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북쪽이라 그랬죠. 조금 더 북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 방향이 되게 되면 이 방향이 정확하게 서쪽 방향이니까 이 상황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건 지워버리고 이건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요 각도 이 태양이 남중한 요 각도가 춘분과 추분은 우리의 위도가 됩니다. 관측 위도. 즉 여기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 태양이 떠 있는 요 높이는 요만큼의 각도가 되는 거죠. 지평선에서부터 요 각도. 요 각도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겠어요? 우리 위도가 아니라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되는 거죠. 90도 마이너스 위도. 태양이 뜨는 높이가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부터 이걸 35도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각도가 90 마이너스 35도가 되니까 55도의 각도로 뜨는 겁니다. 55도의 각도로. 북극성이 이제 이 방향을 향하고 있을 텐데 북극성의 고도가 관측자의 위도랑 같다 그랬죠. 그럼 그 위도 더하기 얘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이게 180도가 돼야 되고 지구 자전축이랑 공전궤도면 수직일 테니까 얘랑 더한 게 90도여야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의 위도, 관측하고 있는 사람의 위도에서 90도에서 그 위도를 뺀 겁니다. 만약에 북극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이 이 주위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이 이루고 있는 이 각도랑 지평선의 각도가 0도일 테니까. 왜냐면 관측자의 위도가 90일 테니까. 극지방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적도지방에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도가 0도가 될 테니까 90-0도 하게 되면 그때는 뜨고 지는 각도가 정확하게 90이 되겠죠. 요런 상황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설명을 마저 해보면요 요렇게 될 겁니다. 이게 90도에서 관측하는 위도를 뺀 만큼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만큼을 우리가 이 위도를 35도라고 했기 때문에 55라고 딱 표현을 해봅시다. 55도만큼 떠요. 언제랑 언제? 추운 날에 딱 그만큼 뜹니다. 그런데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진 날엔 23.5도 높이 뜬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여기 정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여기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해서 남중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서라고 했을 때 정서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각도
했을 때 요 차이, 요 각도 차이, 이 각도 차이가 23.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이만큼 떨어지는 거리에서 이렇게 뜬다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태양을 여기다 갖다 넣어 볼게요. 태양이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출발선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남중을 했습니다. 이때가 하지입니다. 하지. 지구 자전축의 경사 각도 딱 요만큼, 이 각도의 크기가 이제 23.5도가 되는 거죠. 이만큼 더 높이 뜨게 된 거예요. 이날이 이제 하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진날 조금 더 높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과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 과정은 이제 평소 뜨던 이 춘추분에 뜨던 요 각도보다 더 낮게, 보다 이제 동쪽 서쪽보다 남쪽으로 이게 치우쳐서 뜨고 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또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남중을 했을 때 춘추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낮게 뜨는 거죠. 23.5도만큼 더 낮게 뜨는 겁니다. 그 각도가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23.5도만큼 더 낮은 각도로 뜨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땐 요렇게 뜨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까 하지는 요만큼으로 뜨는 걸로 보이겠죠. 요 각도만큼. 이 각도가 결정되는 이유가 이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림을 따로 안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이 각도를 더 이렇게 눕히면 24.5도가 됐을 때, 또는 다시 여기서 더 세웠을 때 21.5도가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24.5도가 되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 정교해졌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문을, 이 영상을 빨리 시청을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긴 사람들은 곧장 질문을 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내가 목요일부터 학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물론 얼마나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톡이나 뭐 여러가지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